왠지 남편에 대한 막 배신감은 아닌데 이게 참 희한한 내가 알던 너가 맞나? 약간 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제인 앤 크리스의 제인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구독자 500명을 돌파했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을 이렇게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500분이나 계시다는 게, 그리고 그 500분을 제외하고도 다른 많은 분들도 지금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제가 500을 기념하여 500을 겨우 500 가지고 기념하는 거는 조금 웃기긴 하지만요. 그래도 좀 이제 이전과는 다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이전에는 여행을 가면은 브이로그를 찍거나 하는 영상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영상은 좀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으로 제 속마음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드러내는 그런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재미교포인 남자와 결혼을 해서 지금 결혼을 한 지 한 몇 개월 되었죠? 4월에 결혼을 했는데요. 같이 지내면서 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한번 속 시원하게 털어보는 시간을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예전 영상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나만 영어를 못하잖아 이렇게 하고 있는 영상이 있어요. 남편의 1.5세 친구들을 만나러 이제 뉴욕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때 약간 이제 소외감을 느껴가지고 혼자만 영어를 못한다고 계속해요. 조그만 게 많아가지고. So I've heard this. 진짜 이 영어가 참 문제구나 했던 속상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1년이 지난 후인 올해 여름에 한 번 더 느꼈어요. 이번엔 다른 친구 그룹이었는데요. 그래서 참 이게 잘 극복이 안 되는 문제구나. 그래서 영어라고 하는 게 항상 뭔가 저의 숙제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재미교포랑 결혼을 한 이상 영어랑은 좀 불가분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항상 지금도 걸어다니면서도 계속 영어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첼로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요즘 제 일상으로는 영어 공부를 또 좀 마음을 새롭게 다시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카데믹 잉글리시만 익숙해져 있었다면, 이제는 좀 말하고 표현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자, 우선 거두절미하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을 제가 기록을 해뒀더라고요. 너무 잊고 있었는데 영상 찍었던 거 다시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게 있었네 하고 영상으로 만들면 재밌겠다 싶어서 제작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재밌게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또 공유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네랑 같이 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오늘은 좀 영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한국에서 진짜 한평생 나고 자랐어요. 뭐 태어난 곳도 한국에서 태어났고, 단 한 번도 뭐 어학연수를 오랫동안 가거나 학교를 나오거나 한 적 없이 정말 그 한국의 전형적인 커리큘럼을 밟아서 자라온 그런 사람이고, 저는 동네가 또 대치동에서 자란지라 대표적인 대치키즈의 전형적인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엄마 말을 되게 잘 들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열심히 했고 별로 그 삶에 대한 불평 불만 없이 잘 순탄하게 흘러간 케이스인데, 저도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나중에 뭐 언젠가 살게 될 거다 뭐 이런 선택지를 제 인생에서 둬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또 남편을 미국 교포인 남자를 만나가지고 정말 의도치 않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 남편이랑 언어 장벽 없이 잘 얘기하고 싶고, 남편 친구들이랑도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영어에 대한 좀 그런 욕심이 옛날도 좀 있었지만 좀 더 간절하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대학교도 영어 쪽으로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영어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일이 없었는데 남편이랑 결혼을 하고 뭐 연애를 하는 와중에 아 진짜 영어를 좀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동기부여가 그냥 저절로 생겼어요. 그리고 제 성격이 좀 욕심이 많은 스타일이어가지고 뭐를 좀 못하면 안 돼요. 이게 제 스스로 되게 피곤한 성격인데 또 그래서 저를 더 채찍질하는 그런 원동력으로 작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뭐가 뭐 이렇게 뭐 안 되고 못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엄청 막 답답함을 느끼는 성격이라 이거를 막 끝장을 봐야 되는 그런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오늘 크리스 친구랑 친구 커플 2명이랑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방콕 서플클럽이라고 제가 또 이게 또 여행객이 더 그쪽 맛집을 잘 알잖아요. 제가 여기 가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막 채팅을 할 때는 영어를 또 생각하고 쓰게 되니까 나름 되게 뭐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잘 하고 해서 약속 장소를 잡고 저희가 이제 만나기로 되게 엄청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이번 만남을. 그 친구들 진짜 착한 애들이어가지고 그래서 만났는데 그 처음 몇 분 동안에는 말을 잘 했어요. 저도 이제 자 이게 항상 도전하는 마음으로 아 이번에 진짜 말 자연스럽게 잘 해봐야지. 많이 나도 공부했으니까 이번엔 더 잘 듣고 더 잘 얘기할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되게 처참히 무너진 거예요. 그 식당에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고 또 지금도 뭐 틈틈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진짜 리얼 그 상황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 저도 막 뭔가를 말하는데 이게 진짜 잘 안 돼요. 마음같이. 근데 정말 이게 해답은 저도 알거든요. 그냥 just speak out. 그냥 계속 말하고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뱉고 부딪히고 도전하고 그냥 그런 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저도 알긴 아는데 이게 마음처럼 잘 안 돼요. 저 같은 욕심 많고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막 화가 나는 그런 성격이라면 제 성격도 약간 그런 쪽에서는 안 좋긴 하지만 하다가 막 진짜 너무 울고 싶은 거예요. 얘네 너무 좋은데 지금 이 소통이 잘 안 되니까 너무 막 슬프고 답답하고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만나는 그 그룹 애들이 진짜 친구들이거나 다 동등한 관계였으면 동등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정말 이제 친구들 같이 그런 관계로 이게 다 같이 이렇게 4명이서 저 포함 4명이서 만났다면 그냥 잘 안 돼도 난 이미 지금 한국에서 왔으니까 잘 못한다 이거를 깔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제 남편이 거기 같이 껴있잖아요. 근데 제 남편은 또 미국에서 나고 자란 완전 토종 어떻게 보면 미국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너무 거기서 잘하니까 저는 보통 남편이랑은 한국어로 대화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영어 모드로 변환을 해가지고 갑자기 걔네들이 막 얘기를 대학 시절 때 대학교 친구들인데 얘기를 하니까 저 거기에서 진짜 못 끼겠는 거예요. 물론 주제도 저랑 안 맞아서 못 끼는 것도 있는데 그냥 그때 진짜 서러워요. 무슨 느낌이 드냐면 얘가 내 남편이 맞나? 갑자기 진짜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언어라고 하는 게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게 언어 모드가 바뀌면 성격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원래 되게 스윗하고 귀엽고 한국어로 얘기하면 좀 그런 느낌이었다면 나는 이 비는 널 옛날에 좋아했던 남자들의 눈물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좀 시원해. 영어로 얘기하면 되게 자비 없고 엄청 장난스럽고 그러니까 막 되게 제가 알던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This is really easy. If you just know Bernoulli's principle, calculate the air pressure. Focus! Don't talk!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어느 누구한테도 서운할 일이 진짜 아닌데 마음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딱 요맘때 미국 왔을 때 그때 남자친구였죠. 제 남편이. 그 남자친구의 친구들 2명 1.5세 애들을 만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진짜 속이 많이 상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망각하고 있었어요. 경시했나봐요.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 지금 대화를 막 했는데 또 그것보다 비슷한 감정에 플러스 알파로 좀 더 속상한 마음이 막 크더라고요. 결혼했으니까 이제 남편이니까 더 왠지 남편에 대한 막 배신감은 아닌데 이게 참 희한한 내가 알던 너가 맞나? 약간
이게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정말 교포 남편과 토종 한국인이 결혼을 했을 때 발생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흔한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보통 2세 애들은 2세 애들끼리 결혼을 하는 경우가 되게 일반적이고 뭐 이렇게 진짜 크로스 컬처럴로 아예 한국계 미국인인데 중국계 미국인이랑 결혼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종종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문화가 뭐 부모님이 중국인이고 부모님이 한국인 이렇게 다르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언어가 둘이 영어로 통하기 때문에 또 그들만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언어적 장벽은 없어요.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뭔가 문화적 언어적 장벽이 있다 보니까 오늘 좀 처음에는 멘탈 관리에서 제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좋은 착하고 순한 그 친구들 앞에서 제가 막 멘탈 관리가 안 돼가지고 진짜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얘네들 계속 놀아야 되는데 내가 진짜 이거 지금 계속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어떡하지? 하면서 되게 힘들었답니다. 다들 뭐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저도 이렇게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했던 친구들이고 영어도 이런 일이 발생할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못해도 그냥 speak out 그냥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무너지는 제 자신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되었죠. 그리고 1차 때 밥을 먹고 2차 때는 좀 이렇게 같이 게임을 할 수 있는 탁구도 할 수 있고 당구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게임할 수 있는 그런 좀 액티비티가 있는 그런 술집 같은 데 갔거든요.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스테이션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 셀러 더그라고 뉴욕에 만약에 가시는 분들이라면 친구를 만나야 된다. 근데 좀 안 친한데 친해지고 싶고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은 친구다 하면 거기 가는 거 되게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뭐 연인들끼리 가기보다는 그 친구들 여럿이서 가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셀러 덕에 가가지고 2차 때는 진짜 너무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가는 길에 제가 몰래 얘기했어요. 나 솔직히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몰래 얘기했는데 저도 참으려 했는데 제 마음의 소리가 막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갔는데 2차 때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게임을 했어요. 그거 무슨 게임이더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공을 이렇게 막 던져가지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그거 하면서 이렇게 슬슬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또. 왜냐면 그거는 그냥 하고 와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쉬움 이렇게 하고 그냥 그거밖에 없으니까 감정 표현만 하면 되니까 말을 많이 안 해도 되잖아요. 밥을 먹으면 서로 넌 어떤 인생을 살았냐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냐 막 설명해야 되는 게 되게 힘든데 그때는 되게 심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기분이 풀려가지고 저도 마음이 훨씬 편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금방 이제 마음을 좀 다시 추스리고 그거 하고 뭐 당구하고 하면서 다시 친해졌어요. 만약에 진짜로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친구가 있는데 외국인이다 뉴욕에 있다 하면은 셀러 덕을 진짜 추천드립니다. 거기서 먼저 시간을 좀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딥토크를 하면은 아마 더 편하지 않을까. 저는 식당에서 그 소리가 되게 또 막 시끄럽잖아요. 뉴욕에 사람들이 또 막 엄청 많고 활발하고 막 그 분위기 막 시끌시끌시끌한 분위기에서 잘 안 들리는데 서로끼리도 못 들어요 또. 근데 그런 데서 제가 살아남아야 됐어요. 막 이걸 다 알아듣고 대답해야 되고 막 질문하는데 나는 모르니까 그냥 막 yes 막 이랬는데 저한테 뭐 물어보는 거였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오히려 그 셀러더 가고 나서 바로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서 서로 유대관계를 조금 만든 다음에 점점 이제 대화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친해지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것 때문에 또 마음속으로 힘든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나중에 뭐 어떻게든 되겠지만 진짜 외국에서 만약에 제가 살게 되면은 진짜 이거 진짜 남편의 친구들이라서 이런 기회도 생긴 거잖아요. 내가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 우선 그 1차적인 의문.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정말 대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깊이 있는 대화가 진짜 안 되잖아요. 이걸 정말 극복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있지도 않은 일이지만 아직은 막 생기는 그런 경험을 한 하루였습니다. 이런 것도 다 경험이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은 더 이제 나중에 좋게 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조금
그렇게 딜라이트풀한 경험은 아니었죠. 진짜 실전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걔네들이 그 쉬운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에서 볼 수 있는 영어를 쓰지 않더라고요. 이런 거는 삶 속에서 배워야지 어떻게 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그 상황에. 근데 그렇게 돼야 또 많이 영어도 늘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어와 관련해서 제 스스로 좀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Redeemer Church라고 교회를 갔다 왔는데 뉴욕에서 되게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 교회가 되게 워낙 유명한 교회이기도 하고 또 오늘 갔는데 마침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잘 참여하고 회개하고 막 그랬었죠. 근데 한국 교회는 좀 이렇게 좀 제가 느끼기에는 좀 뻣뻣한 그런 분위기인데 거기는 서로 인사를 할 때 되게 적극적으로 인사를 시켜요. 서로 인사하라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안녕하세요 뭐 이 정도잖아요. 근데 거기는 인사 시간이 거의 1분이 넘어요. 그러니까 서로 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데나 아무 생각 없이 앉았는데 옆에 이제 어떤 여자분이 계셨어요. 저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어떤 여자분이었는데 뉴욕 사는 실제로 이제 거기 그냥 실제로 사시는 분이었는데 Hi, nice to meet you. My name is Jane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막 말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찌저찌 말을 했어요. 넌 여기 뭐 방문한 거냐? 나는 방문한 거다. 자기 여기 온 지 한 달 반 정도 됐다. 어떻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질문이 단답식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물어볼 때는 되게 주관식으로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여기 뉴욕 올 때마다 이 Redeemer Church에 온다. 그러면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가 좋아? 뭐 이렇게 yes or no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why? how? 뭐 이런 식으로 뭘 이렇게 되게 elaborate 해야 되게 그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순간 뭐 why라고 하니까 나는 항상 매주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를 오는 건데 어쩌다가 Redeemer Church를 알게 돼가지고 여기를 오게 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설명하면 되고 그들이 진짜 궁금해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예의상 물어보는 건데 그거 막 답변하는 게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거 대화하고 나서 이제 설교 시작하시는데 막 그런 것들이 막 잔상에 남아가지고 오늘은 좀 영어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하루였어요. 아무튼 제가 과연 이거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었거든요. 이걸 내가 못하는 거를 원어민처럼 못하는 걸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자. 그들은 영어를 쓰는 환경에서 계속 살았는데 나는 계속 한국어를 쓰는 환경에서 살다가 진짜 지금 아주 가끔 정말 내 인생에 요만큼만 노출이 되는 건데 이걸 잘하는 게 더 비정상이잖아요, 사실은. 또 배워가지고 하는 그런 영어랑 지금 여기서 쓰는 영어 완전히 다르거든요. 정말 들어본 적도 듣도 보도 못한 막 그런 영어들을 많이 들었어요. 정말 사전적으로 해석해서는 이해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영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알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이게 진짜 실제구나. 이게 진짜 실전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솔직히 감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내 부족함을 정말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그거 못하고 있거든요. 계속 마음가짐으로는 스스로 나의 부족함을 정말 마음껏 받아들이자. 뭐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된 또 계기가 있었는데 친구랑 또 대화를 하다가 그거를 실제로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고요. 못하는 거를 좀 내 스스로도 나도 이런 부족함이 있고 이거 못하니까 그걸 좀 받아들이는 부분도 필요한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에 아직까지는 여유가 잘 없나 봐요. 알면서 머리로는 그걸 아는데 내가 이거 부족하다 아는데 이걸 막 직면하게 되면 좀 이렇게 막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과 좀 답답함?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좀 더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겠죠. 어쨌든 그냥 그런 푸념을 좀 늘어놓고 싶은 그런 밤입니다.
지금 크리스가 어디 갔냐면요. 저 혼자 있는 이유는 오늘 저녁에 샐러드덕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다가 그 친구들은 한국어를 전혀 모르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막 얘기할게요. 한 친구가 좀 술을 많이 먹진 않았는데 좀 술이 약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좀 힘들어해가지고 다시 그 챙기러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잘 데려다주고 오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간 상태입니다. 먼저 자고 있으라고 했는데 이 틈을 타서 저는 촬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 되게 즐거운 하루였어요. 감정이랑 그런 제 본의 마음을 이게 좀 티를 안 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당연히 원래 같았으면 그냥 알아들었을 말도 자신감이 갑자기 확 하락하면은 갑자기 막 더 안 들리거든요. 근데 그 멘탈 싸움에서 져가지고 갑자기 이제 뭐라고? 막 무슨 말이야? 막 계속 sorry 하는데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남편한테 뭔 소리야? 막 이러면서 옆에서 한국어로 계속 해석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모를 수도 있는 건데 막 스스로 그게 너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막 대화가 잘 안 되고 매끄럽게 제 스스로 못 이어나가는 제 모습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랬습니다. 네. 나랑 같이 있어줘서 고맙고 이제 곱게 늙자. 사랑해.